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LH 직원 중징계 없다면 농지 쪽엔 기획부동산 필연이고 필수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획부동산 물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물건인데 경매에서 그냥 그 유찰 많이 된 임야를 찾아보면 이런 거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이 도면이고 오른쪽이 그 현장 사진인데, 자, 왼쪽 도면만 보면 길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필지도 제법 모양 좋게 잘라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필지를 한 개 사서 주택 지으면 꽤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임장을 가서 보면 주로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냥 산이죠, 산. 그래서 이런 물건은 임장을 무조건 가야 되고, 임장을 가서 만약에 포장된 도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토를 잘 하고 이런 물건 사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 자,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기획부동산 농지로 논밭 지분 쪼개기 역대 최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 나오는 이 사진은 그 LH 공사 직원들 땅 투기한 그 사진입니다. 그 해당 필지에 대한 사진. 자, 그리고 한번 기사를 계속 보면 특정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충남경찰청에서 그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서 충남 당진 일대 농지 21필지 약 43,000 제곱미터를 평당 18만원에 매입한 뒤에 지분으로 나누어서 119명한테다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당 한 100만원 정도에 되파는 수법으로 107억 원의 불법 전매 차익을 거두었다. 자, 그런데 업체 대표도 구속됐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투자자도 모두 입건됐다. 요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지금 보면 농업법인 21개 필지 21개 필지를 13,000평 매입을 합니다. 평당 18만원에. 그리고 119명에게 팔았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명당 소유하는 토지의 평수가 110평이라는 이야기죠. 110평.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LH 직원들 투자한 것들은 1000제곱미터 인당 지분이긴 하지만 인당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죠. 자, 304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서 농업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대토 보상 등 대토 보상, 양도세 감면 혜택이죠 등 각종 특혜를 받고 나중에 그 환지까지 받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땅 투기를 한 것인데,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10평이라고 하니까 보통 110평 도로 길 내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부지가 한 100평 정도 되겠죠. 100평. 이 100평 정도 땅은 그 단독주택 짓기 딱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LH 사태하고는 조금 LH 사태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 지분 물건 같습니다. 자, 보상을 노리고 매입한 그런 물건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그 임야에서 하던 그 기획부동산 형태를 농지로 가져와서 농지에서 기획부동산 판매를 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 위장 농업법인 통한 불법 거래, 개발 불가능한 절대농지 지분 쪼개기까지. 절대농지 지분은 되팔기 매우 어려워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 자,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 위장 농업법인 통한 불법 거래. 자, 요 내용 잠시 보면 지금 작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체법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를 금지한다. 그 예전에도 금지를 했지만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지금 이제 법 시행되어서 명시적으로 부동산업 영위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 작년 8월 17일 이후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건 완벽한 불법이죠. 완벽한 불법. 자, 그리고 개발 불가능한 절대농지, 지분은 되팔기 매우 어렵다. 요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절대농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옛날 말이죠.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농업진흥구역, 개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물론 그 건축행위가 일부 가능은 한데, 농업용 창고라든가 농업인 주택이라든가, 자,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지으면 농지보전 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집을 짓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이 집을 팔려고 할 때 농업인한테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지은 그 농업인 주택은 이 부동산으로서의 그 투자로서의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을 정부에서 해제시켜 주기 전에는 굉장히 지금 사용성이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땅이 농업진흥구역 땅이지요. 자, 그리고 지분 쪼개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지분 쪼개기는 지금 농지법이 좀 바뀌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땅을 보유했을 때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규모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냥 공유가 아니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지분을 쪼개놨다면 그나마 오케이죠. 그나마. 자, 이건 뭐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아니라면 그 전체 그 필지 전체에 대해서 경자 유전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 강제금이 떨어질 때 그 지분만큼 이행 강제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참 애매해집니다.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행 강제금 받을 수도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지 경우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이어야지만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주말 농장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분 쪼개기가 되어 있으면 특히나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땅은 정말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옛날 말로 그 땅은 개발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지분 쪼개기도, 이거 정말 지분 쪼개기도 하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기사에 나오는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전국에 있는 전답 지분거래 실거래가 신고 현황인데, 2011년도부터 꾸준하게 그 지분거래가 조금씩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 한때 유행까지 했었죠. 2015년 16, 17, 18 이렇게 이때가 그 거래 건수가 많았는데, 예전에 그 보면 이 시기에 공유 지분에 대한 경매 이런 게 굉장히 그 유행 정도, 유행이라는 표현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2019년, 2020년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2021년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6만 3천 건, 이런 건수는 기록이죠. 기록. 신기록이죠. 2021년에. 그리고 토지 그 평당 단가가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토지니까, 이게 건물이 없는 토지니까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땅에 비해서 보면은 많이 올라간 상태죠. 이 단가가. 이게 좀 기이한 현상 같습니다. 지분 농지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아마 그 기획부동산의 그런 기획부동산 물건도 이 단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은 해 봅니다. 아무튼 이 표만 가지고는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 건수가 2021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단가도 생각보다 이게 꽤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 지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사에 참고로 한 그 임야에 대한 지분 거래 신고 현황 또 나와 있는데, 임야는 지금 보면 뭐 예전에 그 기획부동산이 임야에 활개치고 다닐 때 그때 엄청나게 건수가 늘었고, 지금은 2021년도는 오히려 좀 거래 건수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가는 뭐 꾸준하게 상승되어 가는 추세인데, 임야가 또 평당 80만 원 정도. 이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무튼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그 자료입니다. 자, 3번 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로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일부 그 LH 벤치마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자, 농지 지분 거래, 이거 참 일반적인 그 거래는 아닌데 지금 2021년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 증가된 숫자 중에서 일부는 LH 벤치마크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자, 2번 임야 기획부동산 안 통하죠. 요즘 이렇게 임야에 대해서 기획부동산 접근해 오면 전화를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바로 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잘 통하지 않으니까 농지로 조금 틀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야에 대한 지분 거래 건수가 줄고 그 전답에 대한 지분 거래 건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3번 농지 지분 물건 평균 100만 원 넘는다. 자, 정말 비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예전에는 뭐 50%까지도 봤는데, 이게 100만 원이면 뭐 얼마나 지금 좋은 땅인지 몰라도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안 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투자하는 사람도 꽤 많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번 주의사항. 자, 1번 농지법 개정. 그 농지법 개정 중에서 큰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해야지 최악은 피할 것 같습니다. 자, 농지법 개정 최소한은 알아야죠.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주말농장 땅을 살 수 없다. 그리고 지분으로 그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로 그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다. 자, 농지증도 발급받는 개수가 한계가 있고, 여러모로 그 농지를 공유로 소유를 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많다. 뭐 이런 등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기획부동산 사기 전에 지자체 방문해서 물어보고 확인하자. 자, 기획부동산 기본적으로는 뭐 피하는 것이 정답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획부동산 물건 안 좋죠. 안 좋은데, 자, 안 좋은 건 알지만 안 좋은 것보다도 가격이 더 싸면 이런 것도 사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안 좋은 거 가치가
100원짜리를 1000원에 사면 안 되겠지만 가치가 100원짜리를 뭐 10원에 팔고 있는데 그 10원에 살 수 있으면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나면 경매로 받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자, 그렇지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물건은 사기 전에 지자체 방문해서 꼭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장도로가 있어도 확인하고 사야 된다고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개발이 다 끝나지 않고 뭐 기부 체납돼서 도로 형태로 국가에서 가져간 그 도로가 있으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도면상에는 도로지만 지목이 전인 그 땅의 소유가 공유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 동의 내용이 도로로 사용하는 그 동의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나중에 뭐 그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꼭 사야 됩니다. 자, 3번 LH 투기 방식. 자, 정보나 백이 없으면 자, 이거 절대 흉내 내지 마십시오. 자, LH 그리고 그 윗선들, 이거는 시기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정보, 백 이런 거 없으면 이거 하다가 그냥 평생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 주식 투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선물 옵션 거래, 그 파생 상품 거래 1년 동안 그것만 계속 하면은 그냥 깡통 찹니다. 깡통. 이것은 정확하게 그 시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지, 그 사놓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 휴지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자, 선물 옵션 거래 정말 특이한 시점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그 선물 옵션 거래지, 이걸 주로 그 주된 투자 형태로 삼으면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LH의 그 투기 방식, 자, 정보가 있고 백이 있으면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그거 아니면 지금 쪽박 찹니다. 특히나 공유 지분으로 농지 사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자, 이렇게 주의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제목에 LH 직원 중징계 없다면 농지 쪽엔 기획부동산은 필연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자,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 LH 직원 그 왜 투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 윗선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LH 직원도 그대로 따라한 거고, 자, 그걸 보고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 LH 직원 따라서 또 이런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만 너무 보고 희망회로 돌리다가 뭐 기획 부동산 또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 LH 직원 그 윗선에 LH 직원 이상에서 그 자기 업무와 관련된 투자를 투기죠, 투기. 그 투기를 한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차라리 기획부동산은 거기에 비하면 착한 사람들입니다. 자, 기획부동산 물론 나쁘지만 그쪽을 너무 욕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LH 직원 이상 되는 사람들을 욕을 하시고, 자, 기획부동산 이 사람들도 그냥 자, 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말 들어보고 이 물건이 가치보다도 비싸면 사면 안 되고 가치보다 싸면 뭐 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부동산 형태의 물건은 정말 확인 많이 하고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